자, 정부가요 6.2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서 오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나 2022년 이후 착공이 감소되는 등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 여건이 녹록치 않으며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급이 기요합니다.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습니다.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서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총 135만 가구의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인데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고 또 어디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네. 일단 중장기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향후 2030년까지 135만 호입니다. 네. 매년 한 27만 호, 신도시 한 개급의 이제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라는 게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 LH가 그동안은 공공택지를 민간에 조금은 매각을 해왔죠. 매각을 한 이윤을 보고 땅 장사를 통해서 확보한 것을 가지고 공공임대 사업에 손실을 메꿔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시행에 나섭니다. 그러니까요. LH가 직접 시행에 나서면서 이를 통해서 5년간 6만 호 이상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뭐 공공택지 인허가 절차 단축하면서 사업 기간 2년 정도 줄이고 네네. 또 노후 공공임대의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위로 더 지을 수 있는 한도를 좀 높여서 네. 고밀도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서 기존의 6.27 대책이 대출 규제에 방점이 맞췄다면 이번에는 일단 이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게 특징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안에 좀 들어가서 좀 들여다보면 아까 LH만 언급해 주셨는데 이 LH가 이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지 지금 부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지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좀 걱정이 돼요. 예. 우선 이제 공공 부분 중심으로 주택 공급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공공 부분 하면 LH 그리고 서울시 SH거든요. 근데 지금 LH의 경우에는 부채가 140조 원이 넘습니다. 네. 부채도 과도한 데다가 이제 금리 부담까지 떠안고 있어서 재무 여력이 크게 악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 5년간 이제 6만 채 이상을 공급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가 예상이 되는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하기에는 재정 여력의 한계가 뚜렷해 보이고요. 두 번째는 수도권이 2030년까지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입니다. 첫 삽을 뜨겠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근데 앞서 이제 3기 신도시 2019년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이 됐죠. 남양주, 뭐 하남, 교산, 인천, 계양 5곳에 올해부터 입주를 목표로 했어요. 한 32만여 가구를 분양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올해 착공률이 6%입니다. 올해는 이제 이 입주 물량이 하나가 없고요. 예. 내년에 가장 먼저 입주가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첫 삽 뜨고도 재건축 재개발은 5년 내지 8년을 보거든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상 135만 호가 가능할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의문이 되고 지금 좀 나온 거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5년 계획이 같은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계획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될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제 관심사가 우리가 지금 6.27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을 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걱정했던 것들이 야 대출 규제 효과가 끝나면 풍선 작용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이 내년 내후년까지 이어다 보니 오히려 실수요자 중심의 가격이 좀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했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지금 나온 부동산 시장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지금
많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 기대와 한계가 좀 맞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각적인 효과를 내긴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 입주라는 게 지금 빨라야 지금 3년에서 5년, 8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 안정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종 속도가 중요한데요. 물론 이제 공공이 하게 되면 부지학표 측면에서 빨라질 수 있겠지만 예. 지금 3기 신도시가 늦어진 것도 토지 보상과 주민과의 이제 반발에 의해서 큰 변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조율해내냐가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발표된 6.27 대출 규제 후에도 이 투기 수요가 이어지자 규제 지역 이 주택 담보 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 낮추는 이 방안도 내놨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주택 수요도 더욱 촘촘히 관리하겠습니다. 규제 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동일 시도 내라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살 수 있나요? 집을 살고 싶은 사람들? 이게 디테일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출부터 시작을 해서 당장 내일부터입니다. 네. 규제 지역하면 강남 3구하고 용산구입니다. 용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주택담보 인정 비율, 집값의 그동안은 50%까지 허용을 했다면 이거 40%로 낮추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경우에는 여긴 대출받고 집 사는 데가 아닙니다. 이달 1일에 잠실에 있는 리엘이라는 아파트를 1순위로 공급을 했어요. 여기 경쟁률이 600대 1입니다. 632대 1. 그러니까 여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즉 25평형의 분양가가 16억 3천만 원이 육박을 하는데 예. 여기 대출 6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초기의 목적은 사실은 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좀 막아서 과계부채 어떤 누적을 방지하겠다라는 취지지만 네. 그러나 이딜 지역은 이제 대출을 받고 집을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현금 부자들의 리그이기 때문에 이번 이 조치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뭐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지금 내놓은 대책이 공급은 확대하고 수요는 억제 이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를 억제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쨌든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전혀 제로입니다. 예.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는 뭐 전세대출 한도까지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전세주택이나 매매이나 신규가 나와야지 지금 물량이 공급이 될 텐데 이 얘기는 투기성 이제 수요는 억제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히게 되면 네네. 신규 매입과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비아파트 부분, 이제 빌라라든가 다세대 주택은 대부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공급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이른바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자들의 어떤 주거 사다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투기 차단의 효과는 분명하지만 임대차 시장의 위축은 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